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쉽게 배우는 자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래밍 모토라고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타이핑 할 겁니다. 그리고 소스 결과를, 이제 소스를 타이핑할 거고요.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소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러가 나면 이제 오탈자라고 하죠. 이제 잘못 타이핑한 거. 대부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오탈자가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탈자를 잡고요. 다시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ID라고 하는 거, 뭐 인텔리제이라든가 이클립스, 그리고 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어떤 에디터를 사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하고요. 실행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요. 에러가 났으면 에러를 잡는 디버깅을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예제를 이제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300번, 제가 너무 많이 썼는데 어쨌든 100번이건 이제 300번이건 이런 과정 굉장히 오래 반복해 봤는데 전혀 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뭐 예제는 굉장히 많은 예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도 이제 내용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하고 맞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에 대해서 타이핑하고 실행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바라는 거는요, 가장 쉬운 언어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는 원칙 중에는 이제 바퀴를 새롭게 발명하지 마라 원칙을 사용해서요. 그, 어, 기존 버전, 제가 현재 강의는 자바 9 버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제 기준으로 삼지만 몇몇 강좌들은 자바 9 이전에 만들어진 강좌예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바 9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따라 하셔서, 이제 문법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한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강좌는 한 150회 이상이 만들어진 강좌인데요.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더 추가적인 보충 내용들은 제가 더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전 버전 강좌가 필요하다. 나는 이제 이전 버전의 자바 강좌가 필요하다면 자바 이제 데브렉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브렉 사이트에 보시면 자바 강좌가 뭐 이제 10년 전 버전,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버전도 있고요.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강좌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강좌는 가장 최신의 강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슬라이드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근데 이론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끔 만들긴 하는데요. 거의 다 직접 타이핑 레벨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습 위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에서는 참고라는 이제 제목에다 참고 붙인 거 있고요. 복습이라는 거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좌라든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 이제 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 뭐 그런 거 등등이 참고 태그를 제가 앞에다가 넣는데요. 반드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 나시면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참고라든가 복습 이제 키워드가 붙어 있는 강좌는 보지 않고 그냥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복습이 들어간 강좌는 반드시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과정은요, 자바에 대한 기초 입문입니다. 즉,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분 대상이고요. 또는 자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바를 처음 접하는 분 대상입니다. 뭐 C 언어라든가 C++라든가 C# 같은 언어를 알면 뭐 자바는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만큼 이제 C 계열 패밀리예요. C, C++, C#, 자바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문법 과정은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분 대상이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컴퓨터라든가 뭐 이제 컴퓨터에 사용되는 거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오피스 같은 거,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이제 웹브라우저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뭐 이제 오피스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뭐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고 운영체제를 사용할 줄 아는 개념에서의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분 대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시작되는 어떤 이제 자바에 대한 강의 환경 같은 경우는요, 제 강의 환경은 일단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최신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의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킷에서 자바 JDK 가장 최신 버전인 9 버전, 즉 자바 9, 자바 9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중간에는 이제 자바 9 버전 바로 전 버전 자바 1.8 버전을 버전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버전은 자바 9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로는 이제 인텔리제이라든가 이클립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설명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장하는 버전은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시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요. 강의에서는 제가 그냥 코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개발 환경보다는 코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데모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크로스 플랫폼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많이 설명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인텔리제이라든가 이클립스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라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려요. 이제 그거에 익숙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구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좋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 강의 자체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더 많이 설명이 됩니다만 이클립스라든가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권장해 드린다는 거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공부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바는 C, C++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즉 C 패밀리예요. C 계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객체지향, 저는 객체지향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OP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 다음에 C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 설명할 때는 제가 C샵과 비교를 많이 해요. 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는 이렇게 만들고 C샵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비교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디자인 되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실행 환경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바 실행 환경이 뭐 리눅스라든가 맥이라든가 윈도우즈에서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바로 만들어 온 것을 여러 개의 환경,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자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만들기 때문에 자바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언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회사였었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의 이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자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임스 고슬링은 지금 오라클 갔다가 구글로 입사했다가 또 최근에는 뭐 아마 이제 구글도 이제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 요 링크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버전인 96년에 자바 1.0 버전이 시작이 되었네요. 개발 시작은 91년도고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는 2010년에 오라클 회사에 이제 오라클 회사가 선을 인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고슬링은 오라클 갔다가 구슬 갔다가 지금은 아마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자, 자바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서 모든 곳에서 사용해라. 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를 생성했고요. 그 바이트 코드를 자바 가상 머신, 모든 운영 체제에 설치되는 자바 가상 머신에 올려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뭐 이제 스마트폰까지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로 프로그래밍 할 때 편한 거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가비지 컬렉터라는 엔진이 메모리 관리를 스스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물론 현업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 개발자, 학습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뭐에만 비즈니스 코딩, 이제 비즈니스 로직,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인기에 있는 거고요. 자바에 대한 버전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바 버전은 1.0 버전은 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바 같은 버전이 이제 JDK 버전 1.0, 1.1, 1.2, 1.3 가다가 갑자기 5.0 됐고 자바 6, 7, 8, 9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자바 9까지 와 있어가지고 현재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자바 9 버전이고요. 그래서 강의 자체는 자바 9 버전이지만 소스 자체 컴파일은 얘네들에서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5, 6, 7, 8에서 동일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강좌 중에서는 제가 이제 구강좌로 표시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기존 강좌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동일하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코드 보고 타이핑해 주시면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예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야, 뭐 2016년도에도 1등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역시 1등이고요. 자바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서는 거의 10년째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는 C 언어가 이제 1등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전체 이제 최근에는 자바가 거의 1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C, C++,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그 뒤를 따릅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최근엔 파이썬이 강세가 있고요. 보니까 2016년도만 해도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위에 올라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파이썬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부동의 1위는 자바, C, C++, C# 얘네들 4개는 거의 다 고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제 문법을 공유해요. 어떻게 보면 문법이 비슷비슷해요. C 계열, C 패밀리라고 했죠. 제가 계속 발음하는데 C 패밀리, C 계열 프로그래밍 언어인 C, C++, C#, 자바는 거의 얘네들은 상위 이제 5개 손가락에 들고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가 그 뒤를 이읍니다. 기타 뭐 PHP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넷이라든가 얘네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10위권 안에 그 중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자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바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바는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이제 일단 표현을 할게요. 현존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객체 지향다운 언어 형태대로 표현하는 게 이제 자바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벽하다라는 거는 일단 1순위가 자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C, C++에서 유래했고요. 기본 구문, 기본 문법은 동일합니다. C, C++, C#과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 네트워크, 웹, 모바일 개발 환경에 유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웹이라든가 모바일에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는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요. 뭐 SE 버전이 있고요. EE 버전이 있는데요. 학습의 기준 버전은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동일하게 실행되고요. 윈도우즈 환경이라든가 이제 맥, 리눅스에서 다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사용자니까 이제 강의 기본 환경이 윈도우즈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플랫폼,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기계,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에다가 자바 가상 머신, JVM 줄여서 JVM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바 문법으로 API를 만들면 그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은 모든 운영체제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자바는 한번 만들어 놓고 자바 가상 머신이 실행된 어느 운영체제, 어느 플랫폼에서나 다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은 운영체제 위에 올라가는 자바 가상 머신 안에서 실행되고요.
자, 그래서 OS하고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중간에 가상 머신을 두는 형태고요.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돼서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이제 중간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바 가상 머신 안에는 비싼 엔진인 가비지 컬렉터 엔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준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샌드박스 모델이고요. 여기 안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바깥의 운영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리도 이제 가상 머신 안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공식 설명서 여기로 되어 있는데 경로는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텔리지에서 Shift F1, Shift F1 키를 누르면 특정한 명령에 대해서 Shift F1 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오라클의 자바 도큐먼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로보다는 이제 툴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훨씬 더 빨리 자바에 대한 공식 설명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천 서적은 자바 기초 입문 서적을 모두를 이제 추천 서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책 한두 권은 자바 관련된 책 한두 권은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인기 있는 책 뭐 이제 한두 권은 뭐 한두 권보다는 이제 첫 번째로 한 권 정도 사셔가지고 보시면서 같이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제가 목소리로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쭉 이제 진행하는 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동영상 강좌가 이제 공부할 땐 좋아요. 근데 어떤 이제 세세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거는 책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과 현재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의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여러분들 능력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 하려면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무료 블로그 하나 개설하셔가지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블로그 아티클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소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코멘트 달아가면서 공부하시면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공부했었던 일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하면서 소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만든 소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캡처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글 쓰는 법, 소스 작성하는 법, 뭐 이제 이미지 캡처하는 법 등등등에 대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개발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전체적인 그 능력이 다 블로그를 만들면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여러분들 만든 소스 운영 이제 그 모아놓는 기능, 일기장처럼 써놓는 기능을 한번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 개발자한테 항상 권장해 드립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자바라는 거는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자바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자바에 대한 실행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행 환경은 말 그대로 이제 자바 가상 머신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API들의 집합입니다. 자바 명령어들의 집합이고요. 이 두 개가 자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설치됨과 동시에 런타임이 설치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자바 JRE하고 JDK라고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JRE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JDK는 이제 개발자들한테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바 JRE는 자바 실행 환경이고요. 자바 앱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자바 실행 엔진이고요. JDK는 자바 개발 도구고요. 개발자를 위한 자바 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IDE 그래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도구는 없어요. 자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공식 도구이지만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IDE 같은 경우도 뭐를 반드시 써라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쓰는 도구에 이제 최적화 이제 맞춰서 개발을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자바 엔진을 설치하는 거고요. 자바 9 버전. 그래서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9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거고요. 이름 기네요. 그래서 자바 9 버전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JDK 9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바 9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강의에서는 1.6, 1.7, 1.8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java.sun.com 딱 치면 바로 자바 다운로드 링크가 떴는데 이게 이제 좀 길게 바뀌었어요. sun을 오라클에서 인수해서 요 경로인데요. 이 경로를 이제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세요. 자바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에 대한 개발 환경 IDE 통합 개발 환경은 넷빈즈라든가 이클립스라든가 인텔리제이라든가 얘네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넷빈즈는 오라클에서 자바를 관리하는 오라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도구고요. 그래서 넷빈즈를 쓰던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클립스 재단에서 만든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 제가 알기로는 이클립스가 국내에서는 이클립스가 현재까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업에서 거의 다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90%가 이클립스로 개발한다라고 제 주위 자바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는 국내에서는 이클립스가 아직까지도 많이 쓴다. 근데 인텔리제이가 원래 상용인데요. 무료 버전을 제공을 해요. 커뮤니티 버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발자가 인텔리제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텔리제이를 볼드 채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을 때 1순위는 인텔리제이입니다. 2순위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이클립스예요. 그다음 3순위는 이제 넷빈즈인데요. 저는 인텔리제이로 많이 설명하고요. 어떤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인텔리센스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인텔리제이를 이제 설명하고요. 기타 이제 코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코드에만 집중해서 코드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인텔리제이라든가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이제 공부 자체를 아예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좀 달리 보여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편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라든가 회사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클립스 쓴다면 이제 해당 버전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드 만들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실행할 거고요. 자바 9 JDK를 다운로드 받고요. 이제 이전 버전도 다운로드 받는 거 몇 개 강의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빈즈라든가 인텔리제이라든가 아니면 순수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용해서 컴파일 시켜서 실행하는 것까지 데모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중에서 원하는 방법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방법으로 쭉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 대한 간단한 강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요. 자바 개발 환경 구축, 에디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할 거고요.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인텔리제이, 넷빈즈, 이클립스 등을 사용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버전은 인텔리제이를 강력하게,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바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이제 언급만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화면에 한번 찍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바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바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